연일 계속되는 폭우로 인해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오늘도 전국에 비가 내리는 가운데 중부 지역에는 최고 300mm 이상의 폭우가 내린다 한다. 게다가 태풍이 남긴 강한 저기압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어 비와 함께 바람도 만만치 않다. 초속 15m의 강풍은 간판이 떨어지고 기왓장이 날아가는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니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저기압이 통과한 뒤에도 중부지방에는 장마전선이 영향을 주어 다음 주 후반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이라 한다. 연일 쏟아지는 폭우로 인명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난 2일 새벽 6시경 충북 충주시 한 도로에서 폭우 피해 현장으로 출동하던 29살 소방구급대원 송모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 집중호우로 인한 주택가스 폭발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으로 가던 중 산사태로 도로가 무너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이다. 송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임용한 새내기 소방관으로 동료들은 일을 열심히 하던 성실한 직원이었다라고 전하며 하루빨리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장비, 처우 등이 상이했다. 2019년 말 소방관들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률안이 공포되었고 드디어 올 4월 국가소방공무원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인력과 장비 처우가 달라지고 결과적으로 지역에 따라 소방안전 서비스의 차등이 있었다.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공무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소방서비스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게 되었던 것이다. 우리 국민이 겪는 재난 현장에는 늘 소방관이 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방호복이 아니라 방화복을 입은 소방관의 모습을 전국 곳곳 방역의 현장마다 볼 수 있었다. 여하간 2020년 4월 1일부터 47년 만에 모든 소방 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국가직 전환에 따라 재난 대응이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소방 인력과 장비도 균등해질 것으로 예상했다. 우리는 이런 전국 소방관 규모가 최소 몇십만 명쯤은 될 것이라 가볍게 생각했다. 모든 사고 현장, 화재 현장에는 어김없이 소방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인력이 꽤 되나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전국적으로 5만 5천여 명뿐이다. 국가직으로 변경된 소방관들은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100여일이 훌쩍 넘는 시간이 흐른 지금 소방관들에 대한 장비 개선은 아직도 먼 나라 이야기인 듯 싶다. 일단 국가직 이전에는 긴급 상황으로 소방관이 출동하다 만약 도로 기물을 파손한다면 지금까지는 소방관 책임으로 개인 사비로 배상을 했어야 했다. 이러한 처우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국가직 전환 법률안과 함께 통과된 법이 소방 공무원들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근무환경 개선, 업무 능력 향상, 고충 처리 등을 위한 직장협의회를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경찰관과 소방관은 직장협의회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경찰 소방 공무원의 권익보호 및 처우 개선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소방관도 일반 공무원들과 똑같이 직장협의회에 가입하고 권익과 처우 개선 등의 문제를 협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 권익 향상을 위한 법률이다. 문제는 군대식 문화 탓에 드러내기 어려웠던 불만을 앞장서 목소리를 낼 직협 운영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가이다. 소방직협은 내부 견제 장치이다. 하나의 조직화된 직원단체가 아닌 관서별 조직으로 운영돼 해당 기관장과 근무 환경 개선, 업무 능률 향상, 권익 보호 등을 협의해야 하는데 개인 자율권으로 직협 가입 여부를 강제화하지 않았기에 군대식 수직적 의사소통 구조에 오랜 습성에 빠져있는 소방관들은 쉽게 내부 문제를 드러내놓고 목소리나 의견 개진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인 듯 싶다. 한마디로 윗사람에게 찍히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을 위해 정말 어렵게 직협법이 시행되었지만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할 소방청은 아무런 계획조차 없는 듯 보인다. 시도소방본부의 TF팀이라도 꾸려 직협활동을 뒷받침해주고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게 해야 비로소 처우 개선 및 장비 개선의 시발점이 될 텐데 아직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다. 아니 아예 TF팀은커녕 소방청에서
적극 개입할 의지조차 없는 듯 보인다. 뭐 급하게 서두르냐, 천천히 하나씩 해나가자는 사람도 있다 한다. 벌써 4개월이 지나간다. 여전히 현장에서 사선을 넘나드는 소방관들은 열악한 장비로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어찌 보면 소방청도 죽을 마실 것이다. 본청 직원은 총 200여 명으로 경찰청 1800여 명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업무 과중에 시달린다. 정부는 2022년까지 2만여 명을 충원하겠다고 했지만 대부분 현장직이다. 게다가 수시로 발생하는 재난사고에 동원되다 보니 직원들의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진 지 오래다. 지난 23일 폭우로 인한 침수로 3명이 숨진 부산 동구 제1지하차도는 위험 3등급 도로로 호우경보가 발표되면 사전에 통제돼야 하는 곳이었지만 그렇지 않아 사고가 났다. 부산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검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원인 규명에 나섰다. 문제는 지하차도 관리 책임이 있는 일선구청장은 당시 휴가 중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수사 전담팀은 부산소방재난본부와 중부소방서를 압수수색했다. 부산 침수 현장에 출동했던 한 소방관의 누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소방관에게 미루지 말아달라며 울분을 터뜨렸다. 청원인은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고 그 현장에는 제 동생이 있었다라며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밤 제 동생은 소방관이란 책임의식 하나로 자신도 못 돌아올지 모르는 그 물속을 그 어떤 생각할 겨를도 없이 뛰어들었으며 제대로 된 장비도 없이 동생과 동료들은 밀려오는 물살을 헤치며 맨몸에 밧줄 하나 메고 깜깜한 물속을 수영해서 한 명이라도 더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런데도 최근 언론에서 쏟아지는 소방서 압수수색 기사는 말이 되냐라며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몇몇 소방관들도 조사하고 있다고 한다. 그것 때문에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동료 소방관들도 있다고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관들에게 책임을 미루거나 하는 것을 하지 말아달라라며 그 어떤 어려움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소방관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읍소했다. 지난 31일에는 지리산 피압골 계곡에서 순천소방서 소속 김국환 소방관이 피서객을 구조하기 위해 현장에 접근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민청원의 한 청원인은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소방관의 장비가 이렇게 허술하고 부실할 수 있느냐라며 소방관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전성의 확실한 확보, 또 장비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를 요구한다라고 국민청원을 올렸다. 김국환 소방관이 숨진 이유는 소방장비인 안전줄이 끊어졌기 때문이다. 이외에도 사다리차 와이어가 끊어져 소방관이 추락하고 화재 진압 시 방화복이 부실하여 화상을 입는 경우도 있는 등 소방관 사망사고가 장비의 노후화 및 안정성 점검 미확보로 인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들어간 소방관의 안전줄이 끊어진다는 것,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는가? 실제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소화기, 소방서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화기 등 전국의 소화기는 과연 안전할까? 실태는 다 쓴 폐 소화기를 걷어가는 업체들이 대부분 무허가 업체이다. 그렇게 수거한 업체에서 다시 새 것처럼 둔갑시켜 유통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분명 어제 새로 구입한 소화기인데 사용하려 보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소화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 부분은 열린공감TV에서 강성 기자가 강성이 간다를 통해 차후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소방관의 장비를 납품하는 업체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안정성의 확실한 확보와 또 장비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전담 인력의 배치가 절실한 이유이다. 주당 법정 근무시간 52시간보다 20여 시간 초과는 기본이고 정해진 훈련 일정 없이 그때그때 주목구구식으로 급박하게 훈련이 정해지면 가뜩이나 과도한 근무시간 및 신체 사용으로 지쳐있는 소방관들에게 이중으로 그 부담은 오롯이 소방관들이 져야 한다. 물론 소방관은 신체 능력을 포함한 각종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은 일정한 훈련 일정을 통해야 비로소 대비하고 자신을 스스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훈련이 결정되면 월요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훈련을 마치고 바로 야간 근무를 한 후 화요일 주간 훈련을 간다. 화요일 저녁 퇴근 후 집에서 반나절 잠을 자고 나면 수요일 주간 훈련, 야간 근무, 목요일 주간 훈련,
금요일과 일요일은 24시간 당직이다. 그럼 도대체 언제 쉬고 언제 자고 체력을 유지할까? 소방관 훈련 사망 키워드를 검색하면 나오는 글들이 한가득이다. 이런 일회성이 아니다. 소방관은 다른 직종에 비해 수명도 짧다. 명색의 국민의 목숨을 일선에서 지켜주는 직종인데 적어도 연관 단위로 체계적으로 짜인 훈련 일정과 근무와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훈련 실시가 무리한 바람일까? 소방관은 법적으로 소방차에 타야 하는 인원이 정해져 있다. 다시 말해 인원이 모자라면 출동이 불가능하단 말이다. 하지만 출동은 생각보다 많다. 바쁘게 출동을 가는 와중에 용수점검 업무도 진행해야 하고 센터 내 행정 업무 또한 모두 일선 소방관들의 몫이다. 누군가 빠져 인원이 모자라면 연가를 희망 날짜에 쓰는 것도 어려울 뿐더러 위급 상황에도 자리를 비울 수조차 없다. 아파도 마음대로 쉴 수 없다. 게다가 119에 실려가는 주정뱅이 등의 폭력 등에도 몸과 마음까지 다친다. 소방관들은 그저 민원인이 때리면 그냥 맞는 수밖에 없다고 한다. 공무원은 체계적인 인사 발령이 기본이다. 그런데 소방은 인맥 좋고 소위 사바사바가 잘 통해야 진급도 인사도 제대로 발령받는다란 소문이 자자하다. 이외에도 수두룩하다. 소방관의 처우 개선과 안전장비 확보는 기본이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최일선에서 싸우는 이들에게 최소한 정부와 각 기관장들이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이제 제발 폭우로 인해, 화마로 인해, 그 망할 부실한 장비로 인해 과로로 순직하는 소방관의 기사를 더 이상 보지 않을 세상이 오길 희망한다.